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000여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금을 사는 나라들이 하나같이 달러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불렸던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분석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 최강의 화폐다.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전쟁이 나면 달러를 사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이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은 1000여 톤을 훌쩍 넘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3년 한 해에만 미국 국채를 약 80조 원어치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국채를 팔고 금을 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라면, 달러가 세계 최고의 화폐라면 왜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산 대이동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속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진짜 작동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왜 강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술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강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 결제망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석유를 파는 나라들이 달러로만 대금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즉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쓰는 모든 물건을 반드시 편의점 전용 상품권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찍어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거죠. 미국이 바로 그 상품권, 즉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석유를 사려면 일단 달러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달러를 구하려면 무역을 해서 달러를 벌거나 미국 국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를 사는 건 사실상 미국의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미국은 이 구조 덕분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면서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달러 패권의 진짜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 무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미국은 달러 결제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직전, 사담 후세인은 석유를 유로화로 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달러가 아닌 유로로요. 이 선언 이후 이라크는 침공당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단일 금화를 만들어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러 결제망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 편이 아니면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쫓겨나면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역을 못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 무기를 미국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하루아침에 국제 결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달러 결제망이 무기화된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달러 결제망이라는 무기가 언제까지 통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2018년으로 가겠습니다.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2018년 바젤 3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바젤이 어디냐고요? 스위스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규칙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 규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에 등급을 매기는 규칙입니다. 미국 국채는 1등급, 금은 2등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급이 낮은 자산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이 시장에서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을 2등급 자산으로 보유하면 장부에 4천만 원으로만 기록됩니다. 20%를 깎아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니 금을 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 바젤 3 협약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을 1등급으로 올린 겁니다. 미국 국채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이게 왜 충격이냐고요? 이걸 주도한 게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믿을 수 없다. 미국이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미국 국채를 강등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대신 금을 올려서 같은 효과를 내자. 이 결정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을 보유해도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치가 오를수록 제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이 결정 이후 금 가격은 2020년 한 돈당 약 70만 원에서 2025년 약 120만 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입니다. 이게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닙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공식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균열을 틈타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중국은 하루에 석유를 약 1천만 배럴 수입합니다. 이걸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멈춥니다. 난방이 끊깁니다. 겨울에는 국민들이 얼어 죽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이게 자기 목에 달린 올가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이 올가미를 끊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위안화, 즉 중국 돈으로 석유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위안, 위안화로 석유를 사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파는 나라들이 위안화를 받아도 그걸 다른 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았다고 해도 위안화로 다른 물건을 사거나 국제 거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중국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상하이의 금거래소를 활용한 겁니다. 석유를 파는 나라들이 위안화를 받고 그걸 바로 상하이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위안화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니까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지도부가 리야드에서 만나 바로 이 방식으로 거래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중 일부는 이미 이 방식으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한 푼도 쓰지 않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옆 가게가 금으로만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상품권 대신 금을 쓰기 시작하면 내 상품권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거래를 방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란을 보십시오. 이란은 중동에서 석유 산유량이 전 세계 3위에서 4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반미 국가입니다. 즉, 달러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나 금으로 석유를 팔 수 있는 핵심 공급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꼭 필요합니다. 이란에서 석유를 사서 위안화로 결제하면 달러 없이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단순히 핵 개발 때문만이 아닙니다.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나라입니다. 3,030억 배럴의 석유가 발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미 성향이 강한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을 직접 뉴욕 법원에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미 국가들의 석유를 장악해서 위안화 결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략인 겁니다. 지정학도 중요합니다. 이란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 이 두 곳은 전 세계 석유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이 두 해협을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해협 모두 지금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 서부 국경까지 이어지는 육상 송유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지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죠. 이게 바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짜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핵 비확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뉴스에서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세 번째 충격이 있습니다. 미국 자신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수단으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처럼 오르내리는 것,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나 금처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금은 이미 중국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주요 자산으로 삼으면 중국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이 그 후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미국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달러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미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상당한 비트코인이 정부 보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를 공식 준비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세 자영업자 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22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4%였으니까 한 해에 1,20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안심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오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입 물가가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식재료가 올랐습니다. 박 사장님이 치킨집에 쓰는 식용유, 닭, 포장재, 전기료가 전부 올랐습니다. 이자로 1,2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으로 2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달러와 원화의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본 거죠. 이 구조가 바로 악순환입니다. 미국이 부채를 갚기 위해 달러를 더 찍어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릅니다. 1,400원, 1,500원, 1,600원으로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식품값, 전기료가 줄줄이 오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달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은행에 원화 예금만 넣어둔 서민들입니다. 그 사이에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달러와 채권에서 돈을 빼서 금과 달러 자산, 비트코인,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 대이동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러 자산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지금 가진 자산이 전부 원화라면 위험합니다.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달러 예금 계좌 하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면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15%에서 20% 정도를 달러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원화가 약해질 때 달러는 강해집니다. 자연스러운 헤지, 즉 위험 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이건 원화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날씨 앱 보듯이 환율 앱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계속 공부하십시오. 경제 뉴스를 볼 때 표면적인 사건보다 그 이면의 구조를 보려고 하십시오. 전쟁이 났다면 달러 결제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느 나라가 금을 샀다면 어느 나라 국채를 팔았는가? 비트코인이 올랐다면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 무슨 결정을 했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2018년 바젤 3 협약으로 금이 미국 국채와 같은 등급이 됐고 그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서 달러 신뢰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어 달러를 우회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군사력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신도 달러의 미래를 알기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전쟁, 외교, 제재의 이면에는 달러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자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 흐름을 아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흐름을 이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